안녕하세요. 도라이 구대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레드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고 있는데요. 그것은 해외 구매 대행 무료 강의를 한번 해주고 싶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일단 담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자, 수동 구매 대행을 저는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동 구매 대행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서 구매 대행 의 기본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게 어떤 건지도 감도 못 잡는 분들을 위해서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고 어, 프로그램, 반자동 프로그램이나 대량 프로그램이 아닌 수동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 PPT는 제가 AI를 통해서 만들다 보니 조금 네, 제 생각하고 다른 부분들도 존재하지만 일단은 이걸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일단 중국 구매 대행으로 이제 제가 하고 있지 않는 중국 구매 대행. 제가 중국 구매 대행을 선택한 이유는 예전부터 중국 구매 대행이 특히나 반자동 프로그램과 대량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목차로 가서 보시면 해외 구매 대행의 시장과 현황 그리고 뭐 중국 구매 대행 플랫폼 등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영상에 담아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해외 구매 대행의 현 시장 어떤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구매 대행을 해보시는 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매 대행에 대해서 알아가는 중에 계실 때 지금 현 시장이 어떤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사람들이 뭐 보면 반자동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람들은 대부분 경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구매 대행을 망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해외 구매 대행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비약적으로 성장했던 시기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래도 성장률은 5에서 8%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이것은 2025년도 1분기 온라인 쇼핑 동향이라고 하는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 한 겁니다. 물론 중국 플랫폼 알리나 테무가 들어오면서 더 빠르게 성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 하나의 방법들 중에 하나일 뿐 저희의 경쟁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에서 판매되는 것들은 최저가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니즈 상품들, 니치한 상품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저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간 추정치는 작년 기준으로 약 7.8조 원 그리고 이제 전년도 대비해 5% 지속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격 경쟁력 기반에서는 중국 직구가 독주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테무나 알리가 무료 배송으로 오는 싼 제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이 중국 구매 대행을 무료 온라인 교육을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 주력은 유럽과 일본, 미국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무료 강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에게는 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구조와 주요 트렌드를 보시면 직구는 직접 구매하는 것을 직구라고 하는데요. 알리나 테무 등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역직구는 저희가 판매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수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베이나 아마존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매 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매 대행은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자, 모바일 중심 소비 확대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텐데요. 지금은 주요 트렌드가 모바일로 확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뷰티, 패션, 가전제품들의 특화 카테고리들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어요. 니즈를 충족해주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뷰티나 패션 같은 경우는 중국과는 거리가 멀지만 가전제품은 중국에서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 다변화, 중국 중심에서 미국, 일본, 유럽 등으로 다변화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가장 빠르게 성장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구매대행을 통해서 지금 중국 구매대행까지 성장을 한 거죠. 소비자 신뢰 중심, 상품의 품질 및 정확한 정보 제공이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 얘기는 템나 알리 등을 통해서 구매 대행을 하는 사람들, 직구라는 사람들이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증된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마구잡이 팔던 사람들은 CS의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외 구매 소비자의 변화.
네, 소비자 니즈 변화라고 나와 있는데요. 가격이 민감도 증가, 환율 변동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저렴한 해외 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희소성 있는 제품을 선호합니다.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한정판, 뭐 독특한 디자인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정판과 독특한 디자인 같은 것들은 중국 구매 대행 시장이 아닌 다른 나라 시장, 믿을 수 있는 구매 경험, 네, 상품의 진위나 품질 보장, 안전의 결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가품 이슈가 많이 있고요. 품질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쿠팡에서 안전의 결제가 아닌 문제가 털렸죠. 네. 그래서 쿠팡에 신상 정보가 털리는 바람에 이로 인해서 생긴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요구 증가들이 네, 안전한 결제에 대한 요구 증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매 행동 패턴의 변화, 모바일 우선 소비가 되어가고 있어요. 전체 구매 대행 거래의 76%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인데요. 대, 대표님들께서 구매 대행을 통해서 뭔가를 상품 구매를 할 때 이 핸드폰으로 구매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핸드폰의 구매력이 늘어난다는 건 어, 쉽게 생각을 하자면 가격 비교를 조금 더 덜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한 사전 조사도 물론 필요하겠죠. 상품의 리뷰나 언박싱 영상, SNS 후기 등을 보면서 내가 팔고자 하는 제품이 괜찮은 제품인지를 확인하는 검증하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AI가 반자동 프로그램 등이 해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입니다. 빠른 배송이 기대. 7일에서 10일. 이것은 적정한 배송 기간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만 도착을 한다면 굉장히 안전하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 구매대 같은 경우는 물론 고객들이 굉장히 빨리 배송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에서 10일 정도는 빠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CS를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채팅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중국 구매대 같은 경우는 동일 시간대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저런 CS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고객들이 기다려주는 시간이 존재하는데요. 중국은 CS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인 거죠. 2025년에 시장은 이렇게 변해했습니다. 네, 제가 2026년도로 바꿨어야 됐는데 2026년도는 예측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썰러 수는 전년 대비 증가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여기에 한풀 꺾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제가 본 게 아니고 AI가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한 부분이기 때문에 얘가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셀러 수 전년 대비 증가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은 온라인 부업의 흐름이 다 유럽 블로그보다 유튜브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매 대행이나 블로그보다는 유튜브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어서 그쪽에 훨씬 더 많은 경쟁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경쟁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 셀러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안화와 환율의 불안정성 증가. 예, 지금 우리나라의 환율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중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엄청나게 올라갔고 유럽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안 올라간 나라는 일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경쟁자들이 사실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환율이 올라가는 나라를 선택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익성은 니치 마켓에 집중을 해야 되고 차별화된 상품의 정보를 제공을 해주면서 고객의 경험을 향상을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주장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2025년도 예상 마진율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마진이 줄어들고 있어요. 예전에는 중국 구매에 대한 사람들이 적을 때는 마진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30% 이상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평균 마진율이 약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해외 유통 시장 이거는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직구입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일본 시장으로 갈 수도 있고 유럽 시장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음 제가 노리고 있는 스텝이 이런 것들이라서 저는 태국에 왔고 태국에서 구매 대행이 아닌
수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상품을 제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서 수출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품들을 판매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브랜드 이름을 가지고 태국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제품이라고 다 우리나라에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멀티 플랫폼 전략은 반드시 필수로 가져가셔야 돼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구매 대행으로 지금 당장 돈을 잘 벌고 있지만 언제 이게 멈출지 모르기 때문에 구매 대행이 아닌 다른 수출이나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내가 더 수익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만들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자도 필요하고 전략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확장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쿠팡 등의 국내 플랫폼의 역할은 네, 아시다시피 스마트 스토어는 네, 검색 노출이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이버 생태계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구매된 셀러들에게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고요. 쿠팡은 로켓 그로스 등 여러 가지들이 있긴 하지만 네, 로켓 배송을 활용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네, 저희 같은 구매 대행업자가 아닌 사입을 해서 판매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중에 구매 대행으로 잘 돼서 이걸 내가 로켓 배송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입점 기준과 수수료가 조금 구조가 다르고요. 다 계정은 지금은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대량 구매 대행이나 반영동 구매 대행으로 사업자를 무한정으로 늘리는 것들이 어려진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타 국내 오픈마켓들이 존재하는데요. 11번가 G마켓 옵션 등 뭐 이런 것들은 수수료나 광고비를 내 자신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쿠팡과 네이버를 제외한 다른 오픈마켓에 대한 강의를 한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저쪽이 정말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저걸 잘 다룰 줄 아신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매 대행은 이제 수동으로 등록을 해서 SEO 효과를 극대화하고 상세 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잘 작성을 해서 노출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상세 페이지가 노출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만 상세 페이지는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노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API나 HTML을 통해서 한 게 아닌 직접 작성하는 것이 훨씬 더 노출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별 맞춤 전략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색을 최적화해서 내 거를 노출시키는 방법, 블로그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출할 수도 있고 광고를 통해서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는 배송 속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배송 속도, 오픈마켓은 가격 경쟁력이라 되어 있지만 그 플랫폼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이대가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선택을 하시면 훨씬 더 온라인 사업이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네이버에 있는 제품, 물론 이건 국내 위탁에 대한 이야기지만 네이버에 있는 제품을 쿠팡과 11번가 지마켓 옥션에다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저희가 리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리셀에 대한 것들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언급을 하고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건 브랜드 샵을 구축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브랜드 샵이라는 게 거창하게 내 브랜드들 또는 유명한 브랜드들을 만들어서 샵을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만의 브랜드, 나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래 소비자와 AI 트렌드는 앞으로는 AI 도입률이 더 올라가겠죠.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겠지만 네. 개인 맞춤형 추천 시스템으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도 변해가고 있고 쿠팡도 그렇게 롤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번역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것은 프로그램 사용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AI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반자동 프로그램의 뭐 비싼 반자동 프로그램이 아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제미나이나 GPT를 통해서도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AI랑 같이 사용하는 방법들을 늘려나가셔야 합니다. 중국 구매 대행 플랫폼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 구매 대행 시장의 가치는 제품 우위 말고는 사실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중국 구매 대행은 상품이 정말 다양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뭐 물론 5천만이라는 인구가 적은 인구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 번 생산을 하려면 대체적으로 1000개에서 2000개
또는 뭐 만 개를 제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만 개를 제조를 했을 때 또는 5천 개, 1,000개, 5천 개를 제조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소비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분명 존재해요. 하지만 중국 구매된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1,000개, 5,000개, 만 개가 그렇게 큰 수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렴하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중국 내에서 만들어지고 해외로 소비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소비가 되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빠르게 나오고 문제점들이 있으면 다시 재생산하지 않는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들을 테스트를 해보기 때문에 저렴한 제품들이 상품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45%가 저렴해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생산하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근데 상품 카테고리는 25만 개 이상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분석한 게 아닌 AI를 통해서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독점 상품의 접근성이나 희소성들이 분명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에 만들어져 있는 또는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져 있는 제품을 카피한 제품일 수도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가격대의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겠죠. 똑같은 제품도 카피하는 사람들, 카피하는 업체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다양하게 존재하고요. 트렌드 상품의 빠른 출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가장 문제였던 게 뭐냐면 라부부 같은 것들이 라부부는 실질적으로 대만에서 생산이 된 제품이지만 타오바오에 들어가면 대만에서 생산하지 않는 제품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가품이겠죠.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팔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량 구매, 추가 할인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어, 이런 것들을 중국 구매대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타오바오가 가장 저희한테 잘 알려져 있는 플랫폼이죠. 국내로 바로 배송이 되기도 한 타오바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태국에 거주하지만 태국으로도 배송이 잘 됩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최대 C2C 플랫폼이에요. C2C는 회사와 커스터머 또는 커스터머 C2C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고 있고 전 세계 국내 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월간 활성 사용자가 약 8억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영 방식은 개인 판매자, 소규모 업체들이 주로 입점을 했고요. 소비자 간의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접근성은 중국어가 되어 있지만 요즘에는 뭐 한국어로도 크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번역이 쉽게 되니까 접근하기가 용이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근데 타오바오보다 1688이 더 저렴합니다. 그거는 중국 내수용 플랫폼이기 때문에 더 저렴하지만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방대한 상품의 다양성, 1억 개 이상의 상품이 등록되어 있고 희귀 아이템부터 트렌드 상품까지 거의 모든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 유명했던 영상 중에 하나가 님부스 2000이 판매가 되는 곳이 타오바오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님부스 2000은 해리포터에 나오는 빗자루 이름이 님부스 2000입니다. 하지만 이제 배대지를 필수 사유로 되어 있지만 국내로도 지금 배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AI가 잘못 파악하고 만들어진 부분이고요. 모바일 중심 서비스라서 핸드폰으로 결제가 잘 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현재 마동석 씨를 모델로 삼아서 광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플랫폼 지금 이제 기안84도 같이 광고를 하고 있죠. 글로벌 B2C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2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죠. 다국어 지원을 하고 있고 18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을 하며 한국어는 너무나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직구에 초점으로 맞춰져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회사를 보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배송 시스템 배대지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구매하는 것들은 조금 더 경쟁력이 사실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빠른 배송, 표준 배송은 저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요즘에는 일주일 정도면 배송이 완료되고 있고요. 비교적 타오바오에 비해서는 높다라고 되어 있지만 국내 제품들보다는 반드시 저렴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 보호 시스템이 있어서 굽실비에 간 분쟁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688은 중국 내수 B2B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도매국가 도매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국 내에서
도매 시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한 개의 제품들도 판매가 다 됩니다. 한 개도 구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저가 소싱이 가능하고 도매업자 연결이 강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네, 대량 주문 시에는 내 상품, 내 로고를 박을 수 있다는 큰 장점도 분명히 있기는 있죠. 그리고 초보자의 접근이 어렵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티몰, 테무, 소셜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티몰은 알리바바 그룹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룹에 조금 더 고급, 정말 인증되어 있는 모듈만 들어가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테무는 핀도어더라고 되어 있는데 핀도어더라고 있고 해외 직구 플랫폼으로서 초저가. 그래서 테무에서 사면 정말 잘못된 상품들이 많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샤오홍수라는 건 이제 여기 레드로 적혀 있는데 홍서 샤오홍수 그래서 붉은 책이라고도 불리는데 레드노트라고 합니다. 여기 노트가 빠진 것 같은데 중국 최대의 라이프스타일 커뮤니케이션으로 커뮤니티로 라이프스타일 커뮤니티로 쇼핑 앱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사진들이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네, 신종 소셜 커머스를 활용을 한다라는 것, 네, 여러 가지들은 이제 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들은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하면 되는 부분이고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우인, 예, 틱톡이나 핀더더 이런 것들에 플랫폼 초기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구매 대행이 아닌 약간 역주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티몰 프리미엄 전략, 때문에 가격 경쟁, 샤오홍슈는 뭐 이런 제품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 있는데요. 테무에다가 티몰에다가 저희가 판매를 하려면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구매 대행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입 장벽은 현지 뭐 파트너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랫폼별의 장단점들이 나와 있는데요. 타오바오는 가격이 저렴하고 배송이 뭐 이렇게 되다라고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송이 그래도 잘 되는 편이에요. 네, 국내로도 바로 직배송도 되고 CS도 잘 되는 편이고 신뢰성도 괜찮지만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싸지만 배송이 잘 되고 CS가 잘 된다라는 점이 분명히 있어요. 신뢰성도 뭐 괜찮은 편이고요. 1688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배송이 어렵다. 결제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CS도 중국어만 사용을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신뢰성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티몰은 가격은 좀 비싸고 배송도 괜찮은 편이지만 CS나 신뢰성이 정말 높은 편이고요. 테무는 가격이 좋은데 배송도 괜찮고 다 좋지만 CS나 신뢰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상이 한 50 몇 페이지짜리라서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좀 빠르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플랫폼 운영의 프로세스 검색에서 번체나 간체를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간체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어플이나 핸드폰 통해서 골라내시면 됩니다. 영어는 검색도 되고 한글로도 검색이 되지만 그래도 중국어로 번역해서 하시면 좋고요. 필터링은 판매량과 평점, 가격대 이렇게 해서 상품이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발굴을 하시고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미지를 검색을 해서 동일하거나 유사 상품을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항상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 저작권, 지자권에 대한 부분들, 디자인권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무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문 프로세스 간단해요. 주문이 들어오면 상품을 넣고 상품을 확인한 다음 결제를 해서 결제하고 배대지를 통해서 네, 이런 여러 가지 배대지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넣은 게 아니라, 이거는 GPT가 넣은 거예요. 이분들 영상에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배대지들 여러 가지가 있고요. 배송 프로세스 중국 내 배송 후 배대지 입고, 그 다음에 포장, 그 다음에 국제 배송 후 통관을 통해서 국내로 오는 거. 이게 이제 기본적인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송비는 최적화 전략이 무엇이냐? 합배송을 하거나 부피를 무게로 계산을 하거나 배대지를 특별 프로모션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게 부피 무게를 계산을 하려면 비행기가 무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중국 같은 경우는 배로도 쉽고 빠르게 오기 때문에 배로 운영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 편이에요. 비행기는 비싸니까요. 그러면 중국 플랫폼에 계정 및 상상하는 거는 뭐 타오바오 계정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요.
결제는 알리페이를 해서 결제를 하거나 중국 신용카드를 국제 신용카드를 바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대지는 주소는 배대지 주소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 장벽 같은 경우는 크롬을 통해서 자동 번역을 하시고 모바일 앱도 잘 되어 있죠 요즘엔. 그리고 이중 인증을 해놓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리고 오류 같은 것들은 뭐 워낙 자주 일어나고 계정이 자주 잠기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땐 불특정하게 들어가는 방법들을 통해 잠기는 거라서 이게 무슨 얘기냐? 상품 크롤링을 한다거나 컴퓨터처럼 빠르게 많이 창을 연다거나 할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안 하시는 걸 좋겠습니다. 계정 생성 전에 여기 보시면 VPN을 사용하지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까 계정을 여러 가지 하지 마라. 그리고 최소 1회는 월에 한 번씩은 로그인해줘라.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요. 저는 타오바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거다 보니까 저는 잠기지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중고 구매 대행은 기본적으로 품목들이 크무비라고 많이 부르는 크고 무겁고 비싼 제품들, 가구나 농기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많이 한다고 하지만 저는 저런 것들은 경쟁에서 지금은 도태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패션 잡화들은 많이 있어요. 의류, 가방, 신발 등 중저가인 브랜드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중국군 제품들이 가품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스포츠용품들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생활가전, 소형 주방가전이나 청소기, 소형 디지털 기기 등 이런 것들이 많이 판매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가전제품들이 잘 팔리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홈 인테리어 이런 것들은 이제 소품이나 조명, 가구, 침구류 등등이 있죠.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제품 IoT 기기, 스마트 전구, 음성인식 기기 등등이 있고요. 근데 스마트 전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 제품 같은 경우도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다. 또는 친환경 소재로 만든 제품들을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스케어 제품들은 아시다시피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장치, 예전에 한때 핫했던 건 샤오미 워치였죠. 네. 미밴드라고 부르는 워치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렴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팔렸던 제품이고요. 반려동물 용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거는 우리나라보다 시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반려동물들 용품들이 잘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잘 팔리는 부분입니다. 시즌별로 뭐 아우터, 피크닉 용품 이런 것들이 판매가 되고 여름에는 수영복, 선풍기, 쿨러, 그리고 겨울에는 니트, 캠핑용품, 할로윈, 그다음에 겨울에는 패딩, 뭐 히터, 크리스마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들이 전부 다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빠르게 올리는 것들을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국가별 통관의 규제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자제품, 식품 통관 등이 이제 조금씩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이게 왜 어렵냐면 전자제품 중에서 배터리가 들어간 경우는 한동안 운송이 안 됐었고요. 지금은 이제 다 됩니다. 그리고 식품 같은 경우는 중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서 식품 유니패스를 통과했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FDA 규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역시도 뭐 통관이 까다롭다고 되어 있지만 금지 성분들을 잘 골라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가 변동을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가격에 따라서 관세를 냈다가 안 냈다가 하는 것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식품위생법 적용이 엄격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상품들 중에서 제가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많이들 갈아 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살모사라거나 정갈을 갈아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금지 성분들을 잘 파악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금지 제한 품목 이거는 의약품은 금지고요. 건강기능식품은 제한 품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 명품, 지적 재산권 침해 상품, 특정 전자제품들은 다 금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라벨링 같은 경우는 원산지 표기가 잘 되어 있어야 하고요. 세관례 신고할 때는 허위 신고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다운밸류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많이들 세금을 누락을 하시는데요.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시면 안 되시고 150달러 이상에는 관세를 반드시 부과해야 되는데 이 관세는 외국 같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고객이 쉽게 납부를 하는 편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많이들 대납을 해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배대지 전문 배대지를 사용을 해라. 통관 불허 시에 대처 방안들도
마련하시고 소비자 고지도 준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수동 방식의 장점과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수동 등록과 대량 자동 프로그램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내가 직접 올리느냐 아니면 프로그램이 올려주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업로드 속도와 비교를 해보면 하루에 수동 등록은 많게는 1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고요. 대량 같은 경우는 또 반자동 같은 경우는 수백에서 수천 개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상품의 이해도 때문에 수동 등록이 판매가 될 수 있는 아이템을 고르기 훨씬 더 좋고 상세 페이지 품질도 아무래도 좋아질 수밖에 없죠. 실수할 가능성도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SEO 최적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학습 효과 역시 높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를 인지하고 상품을 구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자동, 대량 같은 경우는 나머지 것들은 반대가 되겠죠. 품질 관리의 핵심은 수동으로 등록하는 것, 상세 스펙, 소재, 사이즈 정보 등 꼼꼼히 검증해서 오류와 누락이 방지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미지를 직접 편집을 하기 때문에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세 스펙이나 소재 사이즈들을 검증했고 그 다음에 실제 경험이나 신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수동 검증 상품은 신뢰도가 30% 정도 증가하고 재구매율 역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클레임 역시 감소하게 될 거고요. SEO 최적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화 대비 노출이 더 잘 되고 전문성 역시도 축적이 되실 겁니다. SEO 최적화 효과는 내 스타일대로 상세 페이지를 구성하기 때문에 자동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아이덴티티는 확실하게 가져가게 되고요. 노출 랭킹 역시도 올라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전환율도 높이고 그러다 보면 판매량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알고리즘에서도 좋은 순위를 가져가게 되겠죠. 이미지 최적화 역시 파일명이나 사이즈나 텍스트나 이런 것들을 최적화할 수 있게 되고요. 제목, 부제목, 문장 이런 것들을 검색 엔진에서 중요하게 판단하는 부분들을 핵심 키워드를 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롱테일 키워드 역시 가져가게 될 텐데 경쟁이 적은 구체적인 키워드들 여기에는 이제 중국 타오바오 실크 파자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대표님만의 아이템을 만들어 갈 수가 있고요. 키워드 밀도 역시 2, 3%로 자연스럽게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키워드를 아무 의미 없이 집어넣지 않게 되는 아이템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 등록을 했기 때문에 검색 노출 역시 향상이 될 거고 클릭률 역시 증가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잘못된 표기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환불 리스크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래서 품질 이슈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가 쉬워지고 긴급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만들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구매자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요. Q&A 역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고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후기 역시도 아이디어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후기 역시 제대로 응대 가능해지면서 후기 관리를 통해서 재구매율을 올릴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장 중요하고 배송 통관에 대한 상담이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많이 쌓이기 때문이요. 그리고 맞춤 정보 역시 제공하기 쉽고 신뢰도 형성 역시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데이터 만족도 저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AI가 찾아온 정보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브랜드 스토어의 차별화는 전문적인 스토어를 디자인을 하고 일관된 색상, 폰트, 레이아웃 등을 통해서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확립 그리고 UI와 UX를 최적화할 수 있다. 상품의 상세 페이지 역시 단순 번역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걸 위에 흐름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고요. 고품질 이미지 역시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상세 페이지를 꾸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고객 리뷰는 당연히 훨씬 더 긍정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품질 인증 표시를 할 수 있고요. 고객 커뮤니케이션 역시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화 역시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과 성장의 가치는 너무나도 차이가 큽니다. 직접 소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상품을 고르는 눈이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러면 시장 트렌드와 소비자의 니즈를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업로드 과정에서를 통한 학습 역시 상세 페이지를 직접 작성을 해서 상품에 대한 이해도는 올라가게 될 것이고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니즈를 건들 수 있는 아이템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를 통한 성장 역시도 반복된 시행착오는 값진 경험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내가 꼭 구매대행이 아닌 사입이나 제조로 하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템을 보는 눈이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구매 요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경제력 있는 상품 큐레이션 역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기술에 대한 이해 역시도 올라가게 돼서 AI 프로그램 통한 방법들을 사용을 하면서 혹시라도 나중에 반자동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이해도 역시도 올라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사업의 기반을 닦아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 판매 지표를 보면은 수동 상품은 전환율이 3%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품의 전환율은 반자동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약 1% 미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 수동인 경우에는 여기는 3.2%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의 경험상으로는 대부분 10%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수동이 오래 가느냐면 고객의 신뢰도는 계속 상승하게 돼요. 리뷰가 쌓이고 상품들이 그리고 이 고객이 상품의 뭐를 확인을 했을 때 이 상품, 이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전문성이 있다라는 인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상품의 설명 역시 반품률은 감소하게 될 거고요. CEO 최적화를 통해서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고객 피드백 역시 반영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엄청난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초보자가 반드시 수동부터 해야 되는 이유, 초보자가 반드시 수동부터 해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것은 대표님들은 반자동을 해야지 시간을 절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수동을 해야지 정말로 내가 시간을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굉장히 반자동이 시간을 줄여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에는 더 큰 비용과 손실로 이어집니다. 어떤 것들이 발생을 하냐면 수동은 처음엔 등록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나중에는 이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쉬워지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 내가 컨트롤하는 카테고리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품질 인지, 문제에 대한 것들을 인지하기가 쉽고요. 지식이 없는 확장이 잘못된 부분들, 예를 들자면 판매 안 되는 것들을 판매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부분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수동의 경험은 이게 나중에 대표님들에게 소비자의 니즈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이 되면서 자동화에 최적화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잘하는 상태에서 반자동이나 대량으로 해야지 아무나 아무 생각 없이 무작위로 올려놓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경제 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요. 자동화 툴보다는 더 경쟁력이 되는 경쟁이 되는 시장으로 변화해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동 운영의 매뉴얼을 대략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경쟁 상품을 분석하고 차별화하고 가능한 상품을 선정을 한 뒤에 원산지, 소재, 사이즈들을 확인을 하시고 판매자의 평판이나 리뷰를 본 다음에 통관이 가능한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찾아봤더니 나만 팔고 있다. 그래서 신나는 상품 등록을 했는데 팔아보려고 했더니 이게 불법 상품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발생을 해요. 내가 판매하지 않고 내가 초보자인데 아무도 판매하지 않는 상품을 찾았다면 그것을 판매하면 안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거를 알아야 되고 이거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그래서 공부는 꼭 하셔야 된다. 그래서 상품을 등록을 하게 되겠죠. 상품은 키워드를 포함해서 SEO 최적화를 해야 되고 이미지는 최소 5장 이상으로 가져가야 그래도 고객들이 볼 때 좋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세 페이지는 작성을 잘 하셔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환율의 변동폭을 고려해서 5에서 10% 마진을 추가로 넣어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훨씬 더 크게 가져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마진을 저는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편이고 실제적으로 제품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도 10,000원 이상 남지 않으면 판매하지 않습니다. 마진 이상 마진이 남아야지만 판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리스크 감당 때문이에요. 이 리스크가 만약에 제가 10만 원짜리를 팔았는데 하나가 반품이 들어오면 나머지 9개를 더 팔 때까지 제로가 됩니다. 수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한 번에 뭐 100개를 팔았는데 하나가 환불이 들어오는 제품이 아닌 이상에는 이 마진을 조금 더 널널하게 가져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운영은
매일 주문 내역 확인하고 상품별로 통계도 분석하시면 되게 좋아요. 뭐 구매자 문의 역시 24시간 내에 응답을 해주시는 게 좋고, 판매율이 낮은 상품들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갈아치워주는 것들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갈아치워준다는 게 꼭 나쁘게만 얘기 보실 건 아니고, 만약에 수정을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빠르게 수정을 할 수 있다 하면 좋겠죠. 네. 그래서 뭐 니즈를 더 충족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져가면 좋다. 그래서 네, 주문 확인 후 감사 메시지를 뭐 보낸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내면 개인정보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톡톡으로 보내주셔야 되고요. 배송 단계별로 업데이트를 해서 계속 제공을 해주고, 구매 후에 사용 후기, 뭐 가이드 이런 것들은 준비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수동 방식은 상품의 고객에 대한 상품이 예, 상품과 고객에 대한 깊은 이해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일 30분씩 상품을 체크를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이 상품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거는 다음번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자동 프로그램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반자동과 대량과 반자동의 현실은, 네, 보시다시피 상품의 평균 전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상품은 빠르게 등록이 되기 때문에 효율은 되게 좋죠. 그래서 하지만 품질 저하나 구매자 이탈이 일어날 확률이 높고요. 유사한 상품의 중복으로 검색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몰이 문제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CS 대응은 상품을 모르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CS가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업으로 한다면 반드시 수동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상품 품질 관리 실패 사례. 가격 오류가 자주 발생을 해요. 저도 이것도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반자동 프로그램을 신뢰하지 않는 편인데요. 네. 상세 스펙에 불일치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뭐 사이즈의 문제들도 발생하지만 컬러나 이런 제목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번역 오류 역시 방수를 방화로 번역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허위 과대 광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 브리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크롤링이 실수하면서 색깔이 다른 것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워터마크나 로고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서 중국 상품 그대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해상도 역시 낮게끔 올라가는 경우들도 존재하고, 재고나 이미지가, 네, 브리치하는 경우들이 발생이 많이 한다라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품질 상세 페이지와 노출의 저하는 방문자의 이탈이 증가하게 되고요. 자동화와 상세 페이지 이탈률은, 네, 생각보다 높습니다. 제가 판매했던 제품들 같은 경우는 주문까지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17초 이내였어요. 그것은 고객이 상품에 대해서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들어와서 상품의 신뢰도가 높아서 바로 구매하는 경우들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탈을 하는 걸 감소시킬 수 있다는 부분을 수동이 장점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확한 번역, 아까 계속 겹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네, 이탈의 원인이 되고, 3초 이내에 상세 페이지의 품질을 보고 판단을 한다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진짜로 구매까지 일어나는 데는 한 17초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고리즘의 페널티 역시 발생하게 될 거고, 네, 키워드 경쟁력 역시 상실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네, 검색 데이터 순위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 좋고요. 고객 응대와 CS가 불가해지는 부분들도 이렇게 발생해요. 대량으로 상품이 등록을 하다 보면 수백 개, 수천 개 상품 때문에 셀러가 이 모든 상품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정보의 부정확성이나 이제 자동 번역된 내용으로는 소재 같은 것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레임 증가, 만족도 하락, 응대 불가 상황이 발생하고 계정의 신뢰도 역시 하락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페널티로 작용을 하겠죠. 팔매 안 되는 상품들을 업로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해요. 통관 금지 품목, 마약류, 모조품, 위조 지폐, 불법 약물, 일부 전자기기에는 도찰용 카메라, 선글라스 같은 것들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식품, 무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역시 저작권 위반이나 유명 브랜드들의
짝퉁이라는 것들에 대한 이제 문제가 제의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모르는 제품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큰 문제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증이나 규제를 미리 준수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하는데요. 화학물질, 의료기기, 그리고 식약처 미인증, 그 후 KC 미인증. KC 미인증 같은 경우는 유아동 용품들을 얘기하시면 될 거예요.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판매자의 계정이 영구적으로 정지가 되고 법적으로도 벌금을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 요소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반자독 프로그램에서는 다 걸러준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걸러낼 수가 없다는 점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실패한 사례들을 가져와서 보면 구매 대행으로 반자독 수동하셨던 분들 그리고 망했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렇게 해서 막 팔고 순식간에 초반에 잘 팔다가 재밌어서 막 팔다가 실제로 오류가 생기면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한 방에 날아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품질 관리가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판매할 수 없는 상품들이 늘어나게 되고 반품이나 주문 불가가 진속이 되면은 나중에는 그로 인해서 큰 페널티를 받게 되는 거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될 거고요. 네. 처음부터 반자동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학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요. 상품의 판단력이 보는 안목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기본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뭘 원하는지 몰라요. 고객이 뭘 원해서 내 상품을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도나 지식이 전혀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위험 요소는 이제 노출 차단이 될 거고요. 계정이 정지가 될 거고 자금의 손실은 당연히 일어나겠죠. 반품이 들어오게 되면 다 리스크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 역시 상세 이미지가 손상이 왔을 때, 브랜드의 이미지가 손상이 왔을 때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AI 자동화에는 한계점들이 반드시 존재하는데요. 네. 정확도, 맥락 이해 부족, 한중 번역 오류, 네, 가격 정보, 자동 변환 오류, 핵심 상품의 누락 등등이고요. AI로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은 트렌드를 변동을 감지를 해야 되는데 이 트렌드는 AI가 파악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과거 데이터가 아닌 저희는 미래 데이터를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적 직관적 의사결정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냥 무조건 올려놓고 판매하고 이거를 반복하는 그런 반복 작업밖에 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독창적인 마케팅과 브랜딩이 안 될 확률이 높아지고요. 고객 관계 관리와 신뢰가 형성이 네,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죠. 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공급업체와 협상 같은 것들도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중에는 분명히 발생합니다. 잘 팔리는 아이템은 AI가 상품을 주문해 줍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저는 제가 절대로 판매하지 않을 겁니다. 혼자 다 해주는데 왜 그걸 파나요? 그래서 AI는 발전 가능성은 물론 존재하죠. AI 이미지 품질을 개선하고 상품의 설명을 이제 SEO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할 수도 있겠죠. 시장 트렌드를 보거나 미래의 데이터를 예측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 이 AI가 분석하는 부분이 달라요. 지금 보시면 저는 여기에서 판매자 수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AI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예측들 역시도 달라질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적인 맥락을 완전히 이해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더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 문화적인 부분들은 컴퓨터나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태국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면 문화적으로 해외 아이들이 문화를 느끼는 것은 반드시 얘네들이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외국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전 성공, 실패 사례를 보자면 여기 보시면 네, 성공 셀러들을 이제 하루에 두세 개씩만 상품이 등록을 한다라고 합니다. 저도 많이 등록하지 않았어요. 하루에 두세 개씩만 상품이 등록을 했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네, 월 1,000만 원을 달성을 했었죠. 근데 이제 뭐 1,000만 원 이상을 달성을 했었죠. 그리고 저는 마진이 굉장히 좋은 편이었어서 수동으로 마진을
60%, 600이 아니고 60%를 달성을 했는데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1000만 원을 벌면 순이익으로 600만 원 정도를 가져갔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대표님들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초기에는 두세 개 상품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상품을 등록을 하고 이게 빠른 기간에는 물론 한두 달 사이에 또는 2주 사이에 이런 일들도 일어나긴 하지만 어,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저는 한 3개월 정도는 놓고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디벨롭을 했고 그 다음에 상품을 추가하고 네, 반품목을 가지고 촬영하고 해서 다시 또 디벨롭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안정화되면 이 상품이 이제 유지가 하고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가 오면 하루에 한두 개만 주문을 하더라도 아니, 하루에 한두 시간만 쓰더라도 대표님들이 월급보다 더 많이 벌어갈 수 있는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상품의 이해가 중요하고요. 상품의 맞춤형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SEO를 최적화해야 된다. 네.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처음엔 느릴지 몰라도 이게 쌓이면 네, 복리의 마법처럼 나중에는 이 쌓여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에너지를 저희에게 줄 겁니다. 반자동 AI 실패 사례는 역시 5천 개의 상품 등록을 하고 1, 2단계에 등록한 다음에 매출은 발생하지만 네, 평점 박살나고요. 반품 많이 나오고요. 이러다 보면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서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렇다고 반자동이 다 돈을 못 버느냐? 아닙니다. 이들 중에서도 반드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네, AI를 통해서 반자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시다 보면 초반에는 잘 되는 것 같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네,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네, 반자동 프로그램을 선호하지 않는 편이고요. 보시다시피 알고리즘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금지 품목들이 발생해서 법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잘 팔리는 상품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뷰티 화장품은 네,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잘 나오지만 네, 해외에서 뷰티 상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패션 소품, 가전제품, 주방용품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유아용품 같은 경우는 금지 성분이 구매 대행으로 불가한 품목인데요.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알리 같은 경우에서 판매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런 것들 역시 금지이지만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가 낮지만 네, 품질이 우수한 제품들, 한국 내 미 출시한 신상품들, 물류비 대비 높은 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계절성, 이런 안정적인 수요, 자체 제작과 상세 페이지 효과 등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도 쿠팡 실적 판매 트렌드를 보시면 상품 키워드를 선정을 하고 제목을 최적화하고 상세 페이지 이런 것들을 노출을 극대화할 수 있고요. 초기 리뷰를 확보를 해서 정성 어린 리뷰로 답변할 경우에 신뢰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최적화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화를 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과도한 초기에는 자주 하는 실수로는 초반에 광고 투자를 너무 많이 합니다. 상품의 검증 없이 그냥 무조건 반자동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일단 단계라도 광고비를 무조건 돌리셔야 돼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광고비가 녹아내리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소액으로 테스트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배송 정책의 미흡의 경우에 이제 CS 대응이 분량이 오거나 아니면 리스크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경쟁업체 가격 분석 없이 높은 마진을 책정할 경우에는 네, 이런 것들은 경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하겠죠. 이런 것들도 배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플랫폼별로 차별화를 하는 것들도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반자동 프로를 통해서 올리면 그냥 상품을 등록해놓고 눌러놓고 판매되기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려운데요. 플랫폼별로 차별화를 두어서 쿠팡에는 어떤 것들을 원하고 스마트폰은 어떤 걸 원하고 네이버 지마켓 11번가 옥션에서는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초보자에게 반복되는 실수로는 과도한 초기 재고가 나오는데요. 구매대 같은 경우는 초기에 재고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에요. 상품 미인증 제품들을 판매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배송비를 미리 산정해서 내 가격에 배송비가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나오는 경우들도 발생하고요. 통과는 문제는 발생을 합니다. 금지 성분, 관세 누락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테스트를 주문을 해보는 경우들도 있겠죠. 내가 먼저 사보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만, 크게 추천하지는 않고요. 인증 같은 경우 역시 판매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물류비는 계산을 하셔야 될 거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배대지와 협상을 해서 또는 배대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작게 하나씩 해보세요. 그래야지 먼저 해봐야 결론적으로 결론을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초기 자본은 얼마나 필요하냐? 뭐 2, 300만 원 가지고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하다는 것과 잘할 수 있다는 건 다릅니다. 자본이 많으면 이 구매대행 반자동 시장도 잘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조금 적은 돈으로도 가능은 하다. 회전이 조금 느리긴 하겠지만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템으로 해야 되냐? 무조건 반품률이 낮은 걸 하셔야 돼요. 크기가 작은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큰 부비 하다가 진짜 패가망신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늘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월 순수익이 150만 원 이상이 나면은 사업자 등록하시고 간이과세자로 판매하시면 되고요. 일반 과세자로 커지기까지는 구매 대행으로서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초반에는 상품만 10개 정도를 집중 관리해서 늘려보시고요. 경쟁은 분석을 습관화하셔야 합니다. 배송일은 명확하게 공지를 해서 빠르게 도착하게끔 해주시고, 리뷰에도 관리를 투자를 해주면 좋겠죠. 아무래도. 강의의 핵심은, 네, 구매대행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할 것이다. 중국은 의존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중국 구매대행의 뛰어들어도 괜찮다. 중국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들, 수동하는 장점, 그리고 자동화의 한계, 미래를 좀 봤는데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와 AI의 공통된 생각이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실전 테스트를 체크를 보면은 뭐 플랫폼별로 뭘 해야 되는지 상품군을 선정을 하시고 처음에는 수동으로 상품 등록하면서 어떤 것들이 시장에 반응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고요. 상품 설명과 이미지 품질을 좀 더 올리는 방법, CS를 잘하는 방법, 판매 데이터를 분석으로 패턴을 익히는 방법, 위험 상품군은 공부를 해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시즌별 트렌드 상품들 경험을 축적한 후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의 전망은 저는 네, 계속 성장이 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환율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비 역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통관은 뭐 시스템화가 계속될수록 줄어들게 될 것이고 친환경 제품들의 수요 그리고 지적 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거는 체크를 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셀러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AI가 같이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콘텐츠 마케팅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블로그나 인스타나 유튜브를 하셔야 됩니다. 플랫폼별로 최적화할 수 있는 것들도 역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남들이 하지 않는 G마켓 11번가 옥션에서 잘 파는 방법을 익히신다면 남들이 팔지 않는 아이템들을 남들이 팔지 않는 곳에서 잘 팔 수 있게 될 겁니다. 공급망은 관리를 하면 좋겠지만 이거는 저희가 커지기 전에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워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익히셔야 합니다. 꼭 내가 언어를 하지 못하더라도 저거는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규제 및 컴플라인의 이해,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의 이해, 그리고 국가별 통관 규정, 인증 요건 등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나중에 태그 폭탄 맞지 않기 위해서 그 기술을 보조 용도로 활용을 하셔야 한다. 그래서 수동으로 기반을 다지시고요. AI는 보조 툴로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입을 할 경우에 이제 나중에 역직구도 하시면 좋겠죠.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보시고요.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직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 반자동 프로그램 클릭 몇 번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면 누가 공부하고 누가 대학교 갑니까? 그것만 있으면 돈 벌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 돈 벌 수 있는 거를 프로그램에 돈을 주고 파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의 프로그램이 20만에서 30만 원 정도의 월 가치를 낸다면 이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 하나의 가치가 20에서 3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로 여러 사람한테 팔아 넘기는 거예요. 내가 그 혼자서 다 팔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고 프로그램이라면 몇 천만 원이 되더라도 팔지 않겠죠.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생각을 바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패를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해야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고 잘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될 거고요. 초심은 굉장히 초심을 쉽게 잊고 금방 프로그램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어, 돈벌이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처절하게 하셔야 돼요. 초심을 유지해서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변화에 대한 실천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커뮤니티 네트워킹이 필요하고요. 네, 다른 것들도 전문할 수 있으면 좋겠죠. 혼자서 다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균형이 있게 기술도 배우시면 좋을 거고 고객의 목소리를 경쟁한다면 더 좋은 아이템들을 얻어낼 수도 있겠죠. 어, 수동의 힘을 믿으십시오. 자동화 시대에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 프로그램을 수동으로 하던 사람은 반자동을 해도 할 수 있지만 반자동을 먼저 하는 사람들은 수동으로 넘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님들이 꼭 반자동 먼저 하지 마시고 수동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함이 결국에는 대표님들을 더 좋은 자리로 데려갈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남들이 뭐 얼마로 벌었네 이런 걸 휘둘리지 마시고요. 대표님만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나가셔야 합니다. 처음 주문이 들어올 때 첫 고객이 첫 CS 경험을 소중히 여기시고 이런 것들은 AI가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해보시면 좋습니다. 실패도 어때요? 뭐 실패에 저희가 안 하고 다 돈을 벌 수는 없잖아요. 근데 먼저 돈을 들여서 실패하면 돈을 잃지만 수동으로 처음 시작을 하면 돈은 적어도 지킬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겠고 수동 관리는 물건을 단순히 판매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걸 팔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지 돈을 벌기가 조금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온라인 구매 대행에 대한 부분들을 제 생각들을 좀 섞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상품 등록하는 방법이 궁금하거나 소싱하는 것이 궁금하다고 하시면 제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전자책에도 잘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전자책도 무료 보시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대표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